매주 금요일 전문가를 모시고 한 주의 남북관계 및 통일과 관련된 문제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는 통일 이슈입니다. 통일부 통일교육원에서는 통일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소재를 주제가 있는 통일강좌 시리즈로 발간해오고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북한의 계획경제와 시장화 현상입니다. 저자이신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모시고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이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이지만 동시에 이 합법적으로 인정되는 시장이 존재하지 않았습니까? 이 북한 경제 위기 이전에 존재했던 것과 이후에 등장한 시장, 이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네, 북한에서는 경제 위기 이전에 농민 시장이라는 합법적인 시장이 존재했습니다. 근데 그 농민 시장에서는 기본적으로 이제 예를 들어서 텃밭이라고 그래서 그 주민들이 살고 있는 그 주택의 주변에 한 20-30평 정도의 소규모 토지, 거기에서 경작하는 각종 농산물들을 가지고 일종의 부업 차원들이죠. 그래서 생산해서 이제 서로 교환할 수 있는 공간으로서 농민 시장을 이제 합법적으로 해주었습니다. 다만 조건이 좀 있었던 것이 그 농민 시장이라고 하더라도 식량은 판매를 할 수 없게 됩니다. 즉 식량을 제외한 다른 농산물들은 자유롭게 유통할 수 있는 부분들이고, 그리고 당연히 농민 시장이기 때문에 공산품이라든지 각종 다른 상품들은 거래를 하지 못하게 되어 있는 것들이죠. 근데 그건 무단 북한뿐만은 아닙니다. 그 소련에서도 프리마켓이라 그래서 그러한 유사한 형태의, 즉 사회주의 계획 경제라고 하더라도 어차피 사회주의가 이제 좀 과도기적인 성격들이 있고, 특히 이제 생산력이 낮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농민들에 대해서 이제 소득을 보전해주기 위한 하나의 그 합법적인 소규모 시장 공간을 허용했던 것이 바로 그 경제 위기 이전에도 존재를 했던 것이죠. 계획 경제 시대에 그 합법적으로 존재했던 농민 시장이라는 공간이 이제 경제 위기를 거치면서 이른바 이제 암시장, 그러니까 불법적인 시장으로 이제 변질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급격하게 이제 확대가 되면서 그 거래가 금지되어 있는 식량이라든지 공산품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면서 이제 자기 운동화하면서 세력을 확장해가는 그러한 것들을 봐야죠. 네, 그런 차이를 가지고 있군요. 그런데 여기서 궁금해집니다. 이 앞서 이야기 나눈 것처럼 북한은 사회주의 경제 체제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개인 간의 생산 판매가 이루어지는 시장이 형성이 된 거죠? 먼저 우리가 이제 시장 내지는 시장화 현상을 이제 바라봄에 있어서 좀 개념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두고 가야 될 것이 있습니다. 즉 보통 시장이라 그러면 우리 일반인들이 떠올릴 때는 뭐 예를 들어서 롯데백화점이나 남대문 시장과 같은 그러한 구체적인 장소, 플레이스로서의 시장만 생각합니다만은, 사실은 보통 시장이라고 그러면 좀 더 넓게 봐서 시장 메커니즘 내지는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 더 큰 의미라고 해야죠.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자본주의 사회에서는 그러니까 롯데백화점이나 뭐 남대문 시장만 시장은 아니죠. 여러 가지 형태의 이제 시장들이 존재하고, 또 눈에 보이지 않는 시장들, 뭐 예를 들어서 고용시장 같은 것들로 당연히 존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우리가 일단 시장이라 그러면 특히 북한의 시장화 현상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소로서의 그러한 시장이 아니라 시스템으로서의 시장이다. 즉 시장이라는 것이 상당히 좀 포괄적이고 넓은 개념이라는 것들을 이제 우선적으로 봐줘야 됩니다. 자, 그런 것들이 이제 계획 경제에서 이제 어떤 식으로 이제 싹이 트느냐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 경제 내에서는 말 그대로 계획에 의해서 각종 재화가 이제 분배되는 시스템이 됩니다. 다만 이것은 공식적이고 합법적이죠. 자, 그러면 이제 불법적이고 비공식적인 영역에서 그러면 그 주민들이 예를 들어서 서로 부족한 재화를 교환을 한다든지 하는 형태가 싹 틀 수 있고, 실제로 북한에서도 경제 위기 이전에는 아주 부분적으로 존재했습니다. 다만 사회 전체적으로 봐서는 아주 뭐 주변적인 존재에 지나지 않았죠. 그것이 이제 경제 위기 이후에 자, 국가에서 이제 식량 배급이라든지 각종 생필품 공급들이 원활하지 못하게 되죠. 그럼 주민들이 이제 생계의 위협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면 어떤 형태로든 그 시장에 가서 자기네들 이제 식량을 구입을 하기 위해서 뭐 예를 들어서 자기네 집에 있던 가재 도구라든지 그런 것들을 가지고 나와서 팔고 교환하는 형태가 되거나, 아니면은 뭐 다른 형태로 뭐 김밥 같은 것들을 만들어서 뭐 파는 형태와 같은 것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고, 그것은 당연히 2002년 7.1 조치 그리고 2003년 종합시장 조치에 의해서 합법화되기 전까지는 당연히 불법입니다. 불법인 부분들이 크죠. 자, 그거는 이제 개인의 자원들이 되는 것이고, 기업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자기가 계획 경제 활동을 하기 위해서 필요로 하는 각종 자재, 원자재와 자금을 국가가 경제 위기 이후에 제대로 보장을 못 해주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계획 경제 시스템 하에서 목표를 달성해야 되기 때문에 기업 또한 불법적, 비공식적으로 여러 가지 형태로 물자를 조달해서 국가 계획을 채우는 형태가 들어가죠. 더욱더 광범위한 형태는 그러니까 일반인들에게는 조금 시간이 많이 필요한 부분들입니다만 무역 같은 것들이 대표적입니다. 하다못해 그런 것들이죠. 북쪽에서 오신 주민들을 말씀하십니다만 하다못해 산에 가서 나무를 뜨더라. 그러면 그것을 가지고 중국에 수출해가지고 그것은 식량과 바꿔 먹는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것은 비단 개별 주민분뿐만 아니라 각종 기관 기업소들도 국가 재정이 모자라기 때문에 국가 재정을 채우기 위해서 그리고 자기네들 기관 기업소 사람들의 식량 배급을 위해서 광범위하게 90년대 무역을 벌어지게 되죠. 그 무역 또한 사실상 시장 경제 활동과 동일한 메커니즘에서 움직이기 때문에 이 또한 시장 경제 영역들이 됩니다. 그러니까 일부 불법적인 영역들도 있고 일부는 불법과 합법의 경계가 좀 모호한 영역들이 점점점 많아지는 추세라고 봐야죠. 그런데 이런 북한의 시장화가 이미 북한 당국이 어떻게 억제할 수는 없는 어떤 그런 불가능한 수준까지 갔다고 하던데요. 그러니까 이제 북한에서 경제 위기가 시작된 지 한 23년 정도 역사가 되고 그리고 북한에서 시장의 역사도 이제 20몇 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에서 이제 시장화가 촉진됐던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습니다만 역시 가장 큰 것은 계획 경제의 물적 토대가 붕괴됐다는 부분들이죠. 즉 주민들 입장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 국가가 식량 배급, 생필품 공급을 제대로 못 해준 상황에서 그러니까 쉽지 말로 굶어 죽을 수는 없는 거고 그렇다 그러면 나름대로 자구책을 해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기업소나 각종 기관 입장에서도 예산이 모자라기 때문에 어떤 형태로든 보충을 해야 되는 형태로 비공식적인 경제활동, 시장경제활동, 무역을 한다는 부분들이 크죠. 그럼 이 부분들이 하나 이제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그러니까 시스템으로 정착해가는 부분들이 크다는 것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순한 그 소비재 시장뿐만 아니라 생산재 시장, 노동시장, 자본시장 같은 것들이 비공식적인 형태이긴 하지만 서로 얽혀 있으면서 시스템으로 서서 이제 고착해 가는 단계로 가고 더욱이 이제 국가의 물적 그 토대들이 점점점 취약해진다 그러면은 결국 국가 입장에서는 시장을 어떤 형태로든 억제해 보려고 사실 많이 노력을 했죠. 특히 이제 2000년대 중후반에 많은 노력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시장을 근절하지는 못했습니다. 그런 상황까지 왔기 때문에 이제는 시장이라는 것들에 대해서 북한 정부 스스로도 뭔가 좀 새로운 고민들을 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느낌도 있습니다. 네,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북한 주민들의 입장에 대해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러한 시장이 그들 생활에 어떻게 또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 궁금합니다. 어떻습니까? 이 부작용은 없습니까? 물론 이제 그 주민들 입장에서는 국가가 배급을 그리고 생필품 공급들을 제대로 못 해주는 상황이기 때문에 생존을 위해서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시장 경제 활동을 해야 되죠. 또 그런 부분들이 이제 북한 정부 스스로도 어느 정도 현실을 인정하게 되면서 대충 2002년 7월 1일 경제관리 개선 조치에 가서는 일정 정도 공식화시키는 부분들이 큽니다. 즉, 그러니까 주민들에 대해서 자력갱생이라는 것들을 이제 제도화시켜주는 부분들이죠. 그리고 명시적으로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어느 정도 암묵적으로 국가는 그 모든 국민은 아닙니다만 일정 정도의 그런 국민들에 대해서 더 이상 식량과 생필품들을 공급해주기는 어렵다.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북한 문헌들에서 자력갱생이라는 이야기가 계속적으로 나오는 부분들이 그런 것들이죠. 즉 기존에 국가에서 공급해주던 것들을 공급해주기 어려우니까 너희들 스스로 주민들 스스로 먹고 사는 문제를 해결하라 라는 식으로 이제 계속 자력갱생을 주장을 했던 것이고 주민들 사이에서는 이런 부분들이 점점 익숙해지고 시간이라는 개념들이 중요해지는 것들이죠. 어느덧 시장이라는 부분들에 적응을 하게 되면서 주민들 입장에서는 그냥 극단적으로 보면 그렇게 되는 것들이죠. 국가에서 배급 안 줘도 된다. 그러면은 그냥 우리는 알아서 먹고 산다는 식으로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급격히 높아지고 동시에 국가에 대한 의존도 내지는 국가에 대한 관점들이 조금씩 달라지는 것들이죠. 자신의 생계를 그러니까 과거 같으면은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라고 표현되었습니다만은 자신의 그 생계 문제, 생존의 문제를 어버이 수령, 어머니 당이 해결해주지 못하는 상황이라 그러면은 이제 이게 세상을 어떻게 보겠느냐는 사실 좀 본질적인 고민들을 하게 되죠. 물론 이제 북한 주민들이
오랫동안 뭐 좀 그러한 뭐라고 할까요? 그런 정치 풍토, 문화적인 풍토에서 살았기 때문에 급격한 변화의 여부는 이제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 어쨌든 주변 세상에 대해서 새롭게 바라볼 개연성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이 북한의 사회주의 경제 체제와 시장이 공존할 수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묘한 형태를 이제 가지게 되는 부분들이죠. 그러니까 합법과 불법, 공식과 비공식이 이제 여러 가지 형태로 이제 결합되어 있습니다. 자, 일단 개인이 차원에서 놓고 본다 그러면은 뭐 어쨌든 북한 주민 2천몇만 주민들을 평균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은 계획에 의해서 월급을 받고 그리고 그 월급을 가지고 계획 부문에서 식량과 생필품 공급하는 층도 있을 수 있고 아니면은 자기 모습들이 있을 수 있죠. 반면에 똑같이 시장을 통해서 소득을 획득을 하고 그리고 시장을 통해서 생필품 구입하는 모습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죠. 기업 활동을 함에 있어 가지고 일부는 이제 국가로부터 원자재와 자금을 받아서 제품을 생산해서 또 일부는 이제 그것을 국가가 지정한 계획 루트에서 다른 기업이나 상업 유통망에 공급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또 일부는 순수하게 개인이나 아니면 시장을 통해서 원자재와 자금을 조달해서 상품을 만들어서 또 시장에 내다 파는 형태로 유지하는 것들이 가능하죠. 또 하나의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이제 시장화 이제 위계적인 구조라고 이야기되는 부분들입니다. 즉 예를 들어 이제 최근 몇 년 동안 이제 북중 무역이 이제 급격하게 늘어났습니다. 그런 구조들은 충분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예를 들어서 북한이 중국에 대해서 가장 많은 수출을 했던 것이 최근에 두드러진 게 무연탄 같은 것들이죠. 자, 무연탄을 수출하기까지 일련의 즉 연쇄들, 사설들을 쭉 놓고 본다 그러면은 궁극적으로는 그리고 맨 상층에는 국가의 계획에 의해서 상품을 수출하고 외화를 획득하는 구조입니다만 그 하부로 내려간다 그러면은 특히 국내에서 무연탄을 획득하는 구조들은 상당 정도 돈주라고 하는 그 층들의 역할들 그리고 개인의 역할들 그리고 사실상 시장 경제 활동의 역할들이 상당히 크죠. 자, 국내에서 무연탄을 획득을 한다 그러면 그것은 사실 일반 국가 고정 가격이 아니라 사실상의 시장 가격에 구입하지 않으면 이게 획득할 수 없는 구조로 된다는 부분들이 큽니다. 극단적으로 놓고 본다 그러면 아래에서는 시장 경제, 위에서는 계획 경제의 외피라는 형태가 되고 그리고 시장 경제의 각종 사설들을 연결시키고 가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계획 경제와 연결된다는 구조로 막 얽혀 있는 구조라고 봐야죠. 그렇다면은 이 사회주의 경제제도와 시장 중에 어느 쪽이 북한 사회에서 더 우위를 차지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이게 어느 쪽이 주민에게 더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이제 뭐 여러 가지 차원들에서 볼 수 있습니다만은 일반 주민들 차원에서는 특히 이제 권력층이 아닌 일반 주민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시장의 비중이 압도적으로 높죠. 왜? 배급이라든지 그 생필품 공급이 거의 없기 때문에 식량을 거의 못 주는 상황들이고 실제로 이제 북에서 내려오신 분들하고 이제 여러 가지 형태의 면담 조사를 하면은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 이분들이 자기의 월급을 제대로 기억을 못 합니다. 정확하게 기억을 못 합니다. 그리고 거의 절반 이상의 분은 월급에 대해 관심이 없습니다. 왜? 월급이 워낙 적고 그리고 물가가 오르고요. 그리고 자기의 기본적인 생계는 시장에 의존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죠. 그리고 이제 국가기관의 운영에서도 이제 사실 이제 북한 연구가 힘든 부분들이 이제 실태 조사들이 어렵다는 부분들이고 특히 정성적인 조사는 어느 정도 가능합니다만은 정량적인 조사는 매우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제 단정적으로 이야기를 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시장과 계획이 원래 이제 가지는 관계들이 보완과 대체의 두 가지 측면들이 있습니다. 근데 초기에는 당연히 그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를 보완해 갔습니다만은 시간이 지나면서 이게 대체의 측면들이 강하지 않느냐. 특히 이제 그 시장 경제의 물적 토대들이 계획 경제의 부분에 의존하는 것들이 많습니다. 즉 시장을 돌리기 위한 각종 자원들이 다름 아니라 계획 경제에서 유출되거나 사실은 이제 누출되는 것들, 이제 훔치는 것들도 포함됩니다만 그런 부분들로 되면서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를 기능적으로뿐만 아니라 물적으로도 침식해가는 효과들이 상당히 크다는 부분들이 주목되는 현상들이죠. 그래서 전반적으로 놓고 볼 때 계획 경제와 시장 경제를 어떻게 정의하냐에 따라 다르겠습니다만은 대체적인 그냥 큰 흐름으로 놓고 볼 때는 이제 시장 경제가 계획 경제를 보완하는 단계에서 넘어서서 대체하는 단계로 들어선 것이 아니냐. 그리고 굳이 따진다 그러면 계획 경제보다는 시장 경제가 우위를 점하는 단계로 이제 간 것이 아닌가.
뭐 그런 느낌을 갖게 됩니다. 그래서 이 일부에서는 북한의 시장화가 북한 체제를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원동력이 될 거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있더라고요. 그 교수님은 북한 시장화와 또 그에 따른 북한 경제 미래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그 이제 시장화를 촉진하는 요인과 억제하는 요인 이제 두 가지를 같이 봐야죠. 촉진하는 요인은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계획경제 물적 토대가 무너졌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이 크죠. 그리고 또 하나의 부분들이 일반 기층 민중뿐만 아니라 그러니까 권력층들 그리고 심지어는 국가 자체도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아졌다는 부분들입니다. 그러니까 단적으로 이제 시장에서 발송되는 각종 잉여들에 대해서 국가는 그러니까 사실상 조세입니다. 물론 이제 북한은 공식적으로 세금이 없는 나라이기 때문에 조세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다만 각종 납부금 그러한 사용료와 같은 형태로 국가가 세금을 걷어들이는 것이 특히 북한이 시장을 합법한 이후에 급격하게 늘어나게 됩니다. 거기도 단적으로 나옵니다만은 여러 가지 형태로 그 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졌다는 부분들이 시장화의 촉진 요인이기도 합니다. 또 하나의 부분들은 물론 억제 요인은 있죠. 시장화의 물적 토대가 취약하다는 부분들. 특히 이제 북한의 시장화는 그러니까 다른 나라의 시장화는 조금 다른 측면들이 있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산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생산력이 높아지면서 시장을 발달한 형태 그런 측면들도 있습니다만 기본은 생산의 발달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라 유통의 발달에 기인합니다. 즉 중국과의 교역에 의해서 촉진되는 부분들이 상당히 크고 현상적으로 놓고 보면 그렇습니다. 북한에서 시장은 주로 농촌에서 발달된 것이 아니라 도시에서 발달합니다. 근데 이 부분들은 이제 보통 일반의 역사에서 보면 상당히 좀 이례적인 부분들입니다. 대개는 농촌에서 발달하면서 도시와 가까이 있는 농촌에서 시장이 생기면서 이 부분들이 확산이 되는 부분들인데 북한은 오히려 농촌보다는 도시, 즉 구매력이 있는 도시에서 먼저 발달된다는 것들이 특징적이기 때문에 이러한 몇 가지 것들이 북한 시장화의 하나의 억제 요인으로 이제 적용될 수 있는 부분들도 없지는 않겠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추세로 봐서는 결국 시장화의 촉진 요인들이 그러니까 억제 요인들을 좀 더 압도해가는 형태가 됩니다. 근데 미래는 예측하기는 어렵습니다만은 어쨌든 점점점 그 시장이 자기 영역을 확대하고 있는 추세는 분명합니다. 다만 이것이 이제 북한 사회의 동력으로서 이제 작용할 건데 여기에 대해서는 몇 가지 좀 엇갈리는 모습들이 있습니다. 되게 우리가 생각되는 것이 그러니까 시장이라는 것이 발달하게 되면 이제 사람이 바뀌게 되는 것들이죠. 즉 개인주의와 이기주의, 합리주의가 발달하게 되고 사람이 일단은 우선 돈을 먼저 생각하게 되니까 그리고 기존에 북한이 가지고 있었던 공동체적 질서가 파괴가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그 기존 질서가 좀 동요되고 있는 부분들. 거기에다가 이제 극단적으로는 이제 그 자기네들 세상에 대한 의문들이죠. 왜 우리는 못 살까? 중국은 잘 사는데 왜 우리는 못 살까? 중국은 개혁 개방했다는데 우리는 왜 안 할까라는 식으로 그리고 그 전반적인 정치 체제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이제 갈 개연성이 있다는 측면에서 하나의 좀 무서운 사회 동력이 될 수 있죠. 그런 측면을 주목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하나의 부분들은 무서운 것이 이제 시장이 발달하게 되면은 기존의 질서가 이제 바뀌게 되는데 예를 들어 중산층 같은 부분들도 상당히 좀 복잡한 요인들을 하게 됩니다. 즉, 우리는 되게 북한을 볼 때 권력층과 그 기층 민중 두 가지 층들만 주목을 합니다만은 근데 시장화가 진전된다 그러면은 사실은 중산층이 생겨날 소지도 없지는 않다는 부분들입니다. 근데 통상 우리 남쪽도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만은 어떤 형태로든 사회가 중산층을 형성을 하게 된다 그러면은 그 사회 자체는 일정 정도의 안정성을 확보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한편으로 시장화가 확대되면서 그 사회의 변동성이 늘어나는 측면들도 생기죠. 그러나 또 한편으로는 이제 완전히 사회주의 경제화는 별개의 시스템으로 지금 점점점 가는 그 양상들이 보이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중산층들이 아직은 그 정도까지는 아닙니다만 이것이 점점 더 확대가 된다 그래서 중산층이 하나의 계층으로 자리 잡을 정도까지 간다 그러면은 오히려 사회를 안정화시키는 동력으로 작용할 수 있는 그런 복잡한 구조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북한 시장화가 진전되는 부분들에 대해서는 사실은 좀 다면적으로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네, 그렇군요. 지금까지 북한대학원대학교 양문수 교수 모시고 북한의 경제에 대해서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보다 자세한 내용은 발간된 책자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